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왕이 부장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여 만입니다. 왕이 부장은 중한 양국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윈윈을 실현하는 파트너라며 양국은 친척처럼 자주 왕래한다. 문 대통령께서 시 주석과 좋은 신뢰관계와 우정을 구축하셨다며 두 분 정상의 견인하에 중한 관계는 건전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왕이 부장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공자의 31입을 언급하며 30년 동안 그 세월이 많이 흘렀고 중한 관계는 역사적인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30년 양국 관계 발전을 잘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왕이 부장은 중한 경제 발전은 고도적인 상호 보완성이 있다며 양국 간의 협력을 때와 그리고 지리적인 것에 그리고 사람 간의 조화 등 여러가지 이런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왕이 부장을 앞서 만난 정영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서로 떠날 수 없는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교육액과 인적 교류 등이 늘고 있다며 관계가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국에 대해서 관계가 성숙해지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내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을 무더기로 폐쇄 조치하며 제2의 한한령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 사드 보복을 당했던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온 행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보여준 움직임 때문에 왕위가 왔을 거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대기업의 한 임원은 요즘은 중국에서 사업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처럼 중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강한 의욕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이제는 오히려 중국에서 철수할 타이밍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점차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는데 빠르게 중국 내 공장 등 자산을 팔아치우거나 사업을 축소 및 재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철수하는 것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뉴스는 삼성중공업이 26년 만에 중국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이 26년 동안 운영해온 중국 저장성 님보 조선소를 철수한다고 하자 여기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 수천 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며 삼성은 우리의 집,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닝보 조선소는 중국 개혁 개방 이후 처음으로 외국 자본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조선소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995년부터 총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연간 생산 능력은 30만 톤으로 최대 4,800명의 노동자가 일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떠난 이유는 중국의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일정 비율의 원자재를 중국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한국 국회가 자국 기술을 보호하라고 요구하자 중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생산하지 못해 이윤이 감소했습니다. 결국 삼성중공업은 적자가 커지자 중국 사업을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 SK그룹은 베이징 SK타워와 SK렌터카를 매각했습니다. 현대차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내 점유율이 크게 추락하자 공장 매각에 나서고 있고 롯데는 이미 백화점과 마트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도 2019년 중국 내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PC 생산 기지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2016년 한날령과 사드 사태에 이어 최근 미중 갈등과 규제 강화 등으로 현지 사업 매각을 통해 전격적인 사업 재편 등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코트라 중국 본부 관계자는 과거 한국 기업 제품은 가성비가 좋은 물건으로 중국에서 통했지만 지금은 가격과 품질 양쪽에서 모호한 위치에 있어 중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빠진 중요한 사실은 중국은 한국의 기술과 제품을 모방하거나 불법적으로 빼내서 값싸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기술과 인력을 끌어들여 중요한 기술을 습득한 후 한국 기업과 제품을 밀어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중국의 행태에 혀를 차면서도 앞으로 중국이 전혀 흉내내거나 따라올 수 없는 기술로 압도하겠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는 중국에게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내놓은 갤럭시 Z 플립 3와 Z 폴드 3가 중국에서 대박이 난 것입니다. 지난 10일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3와 갤럭시 Z 폴드 3의 중국 내 사전 예약 대기자는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치는 삼성의 중국 내 분기 판매량의 3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 중국의 휴대폰 수출이 4.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62.6%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직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폴더블 기술은 중국에서도 따라하고 있지만 현격한 기술의 격차를 중국인들도 알아본 것입니다. 실제로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중국 제조사 TCL은 삼성처럼 못 만들겠다며 폴더블 폰을 포기했습니다. TCL은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3를 잡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출시를 목전에 앞두고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TCL은 4분기 선보일 예정이었던 폴더블 폰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부품 조달 지원과 생산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접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삼성전자가 신제품 갤럭시 Z 플립 3를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출시하면서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놀라운 디자인과 기술력을 선보이면서도 너무나도 싸게 내놓은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내 돌풍에 이어 다음 달 초 일본에서도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를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아이폰을 제외하고는 외산 폰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지만 삼성전자는 어느 기업도 내놓지 못한 기술로 초프리미엄 폰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최고의 부동산 재벌 그룹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헝다그룹의 부채는 무려 352조 원으로 주로 차입에 의존해 부동산 사업을 벌여온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빈부격차 해소를 내걸고 부동산 가격 통제에 나서면서 사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최근에 전기 자동차 등 신사업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것도 큰 부실을 낳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재인 헝다그룹 회장은 중국판 테슬라를 만들겠다며 스웨덴 사브를 인수하며 전기차 배터리에는 한국 출신 인력들을 배치했습니다. 헝다는 국내 배터리 산업을 키워왔다는 전 현대모비스 이준수 전무를 배터리 연구소장으로 영입하고 부위원장에 김상봉 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기술 총괄, BMS 개발 연구센터장은 김상훈 전 SK이노베이션 수석 연구 개발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아무 기술도 없는 중국의 부동산 회사가 몇 년 만에 전기차와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하는 데는 한국의 기술진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 전문 인력의 중국 진출로 인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국은 3배 이상의 높은 연봉과 최고 대우를 약속하며 한국 기술진들을 데리고 갔고 이 때문에 쉽게 노하우와 기술이 유출되어 결국 한국 기업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심지어 매국노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헝다그룹은 이 사업을 오로지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망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기차 부문을 포기하고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결국 한국 인력들을 끌어들여 중국판 테슬라를 만들겠다는 꿈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 진출하며 점점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현대차에서 만든 전기차 아이오닉 5는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터 자이퉁의 평가에서 BMW 아우디를 제치고 전기차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따라오려는 중국을 물리치며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3에 맞서 15일 새벽 아이폰 13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애플은 삼성을 가리키는 듯한 경쟁사의 칩이 2년 전 것도 따라잡기 급급하다고 공개 저격했습니다. 그러자 삼성은 빠르고 영화 같은 촬영이 가능하다는 아이폰 13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으로 접히면 더 좋을 텐데. 이상 쓸멍이었습니다.